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거포커스의 유수경입니다. 6.4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현수막들이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에 현수막이 걸리지 않도록 예비 후보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 주간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다양한 행사와 이슈를 소개하는 주간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중 있는 회의와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선거자문위원회의, 한국행정학회 학술 세미나 개최 소식을 박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한국의 선거 행정과 정책 정향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사무총장과 한국행정학회 김재일 총무위원장을 비롯해 연세대, 명지대 교수 등 18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 행정 업무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는 시간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세미나는 1세션과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1세션에서는 한국의 선거 행정과 정책의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매니페스토의 운영과 방향, 선거운동 자유증대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2세션은 한국의 선거 행정에서 배우는 제3세계 선거 행정의 정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한국의 개도국 선거 행정 ODA 연구, 개도국의 선거관리 행정지원과 한국형 선거관리 모델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 시간 연장, 근로자 투표 시간 보장 강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 개선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한국의 선거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보다 선진화되고 효율적인 선거제도가 연구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4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선거자문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선거자문위원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등 사회각계의 저명인사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자문위원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인복 위원장, 이종우 상임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6회 지방선거 한 50일 남았습니다. 그 50일을 남겨두고 이번 지방선거를 좀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언론계, 학계, 법조계, 각계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를 아주 원활하게 잘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대년 기획관리실장의 제6회 지방선거 관리대책 설명으로 시작된 회의는 6.4 지방선거의 효율적 운영과 완벽한 관리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 만큼 다양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진행됐는데요. 유권자 중심 선거 구현 방안과 사전 투표 관리, K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 방안, 유권자의 투표 참여 제고 방안, 그리고 4대 중대 선거범죄 등 준법 선거 구현 방안, 이렇게 5가지 주요 현안이 토의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위해 각종 세미나와 관련 회의들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데 큰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ECTV 박하나입니다. 이번엔 선거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는 선거정보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6.4 지방선거를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이벤트 현장 소식과 또 투개표에서 봤지만 쉽게 지나쳤던 선거용품, 선거용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변한나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선거운동으로 바쁜 예비 후보자들만큼이나 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부터 또 제주도까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던데요. 네, 강의부터 체험까지 다채로운 형식의 행사가 각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이목을 끌어당기고 직접 체험도 해보는 이 참여형 행사가 선거일까지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니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에서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온라인에서 활발히 지역 홍보 활동을 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다고요?
네, 지역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들을 초청해 함께 소통하는 현장을 가졌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지난 4월 17일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SNS 파워 유저들에게 선거관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공감 0604 그리고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온라인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지역의 파워 블로거들이 초청됐는데요. 6.4 지방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진 제도를 안내하고 선거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파워유저 초청 행사는 6.4 지방선거 대비 사전투표 체험과 투표지 분리기 소개 그리고 도내 주요 선거법 위반 사례 소개를 통한 전법 선거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중대선거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한 파워 유저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마련됐는데요. 이번 6.4 지방선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웠고요. 3가지를 깨닫고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꼭 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두 번째, 일이 있으면 사전선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정선거가 있으면 신고해야 된다는 거, 이 3가지를 확실하게 배우고 갔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오해들을 없애고 지역의 선거 현안들을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워 유저들을 초청해서 이런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는데요.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가 개최되고 있었네요. 네, 충남위원회에서는 파워 유저 초청 행사를 한 차례 더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투표 참여 제고를 위한 보트몹 행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니까요. 이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 함께 선거 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거 때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궁금해하셨을 내용인데요. 선거와 관련된 용구, 용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거의 결과는 이것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죠. 바로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는 투표함인데요. 저 역시 투표할 때면 저 많은 양의 투표지가 투표함에 다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투표함이 개표소로 제대로 운반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저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이 투표함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유권자분들이 투표함이 견고한 건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담기는 소중한 상자인 만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투표함이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철제로 만들어졌다가 종이로 바뀌었고요. 다시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바뀌었는데요. 투표함에 숨겨진 비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투표함은 어떤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고 비에도 젖지 않도록 가벼우면서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기 전 투표함 앞뒤쪽을 일회용 자물쇠로 봉쇄하고 그 위에는 투표관리관의 서명이 적힌 봉인 스티커를 붙이는데요. 이 스티커가 떼어지면 한번 사용됐다는 것이 확연히 표시가 납니다. 또한 투표함에는 고유 식별번호가 내장된 전자칩이 들어있어 투표함이 바뀌지 않았는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상자로고만 생각했는데 투표함이 정말 안전하면서도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난 후에도 투표함은 당연히 봉쇄가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에는 이 투입구에 잠금핀을 끼우고 봉쇄를 하는데요. 이 위에 봉인 스티커를 붙이고 투표관리관이 서명을 해서 개표소로 옮기기 때문에 투표함은 안전합니다. 그렇군요. 게다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이 선거인 한 사람당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지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투표함에 다 들어갈까요? 네, 그래서 투표함이 더 커졌습니다. 높이가 74cm로 많은 양의 투표지를 넣을 수 있고요. 또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으로 보관이 편리한 것이 장점입니다. 네, 공정한 한 표를 지키기 위해서 투표함이 좀 더 과학적으로 개선이 된대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안심하시고 지역을 대표한 후보자가 누군지 살펴보고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표 용지에 기표하는 데 꼭 필요한 기표 용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나 리포터, 지금 우리가 선거 때 흔히 보는 기표 용구가 예전에는 완전히 다른 모양과 소재로 만들어졌었다고요? 네, 이 과거 경기와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 탄피의 둥근 부분이 기표 용구로 쓰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주를 찍지 않아도 되는 신기한 만년 도장식 기표 용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1948년부터 현재까지 기표 연구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주선거가 실시된 1948년부터 1980년대까지 주로 사용된 기표 용구는 대나무와 탄피였는데요. 1970년대부터 80년대에는 일부 지역에서 플라스틱 용구를 사용하다가 1985년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표 용구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용구 안에 전복자를 넣고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 도장식 기표 용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만년 도장식 기표 용구. 이 기표 용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선거가 발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처럼 작은 기표 용구에도 유권자가 편리하게 투표하고 또 무효투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기표소에 마련된 기표 용구로 정확하게 기표를 해서 자신의 투표지가 무효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투표소에 있는 기표 용구가 아닌 것으로 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선거 관련 용품은 바로 신형 기표대인데요. 이 6.4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기표대와 달리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가 사용이 되죠. 네,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표대인데요. 기존 기표대에서 가림막을 없애서 이 투표소 분위기를 밝고 쾌적하게 만들고 또 가림막 때문에 생기는 선거인의 불편함도 없애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앞서 선거 포커스 첫 회에서 신형 기표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렸었는데요. 그 외에도 몸이 불편한 분들이 투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거동 불편자용 기표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거동 불편자용 기표대를 한 단계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 내용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6.4 지방선거의 모든 투표소에는 거동 불편자용 기표대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일반 기표대에 비해 높이는 낮추고 폭과 길이는 늘려 몸이 불편한 유권자의 편의성을 한 단계 더 강화했습니다. 기존 거동 불편자용 기표대는 수동 휠체어가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전동 휠체어의 경우에는 폭이 좁아 진입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점을 보완해 진입로를 확보하고 안정감을 높인 것입니다. 또한 기표대의 전면부와 측면부에 기표판을 이중으로 설치해 투표를 편리하게 하고 스토퍼 판도 추가해 전동 휠체어의 바퀴를 고정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거동 불편자용 기표대는 3만여 개라고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투표 편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표 편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마련해서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변한나 리포터 고맙습니다. 이어서 6.4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일정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